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학습 잘하고 있나요? 자, 오늘은 10에서 14차시고 교과서는 46에서 47초까지입니다. 주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입니다. 교과서를 펴주세요. 교과서를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교과서는 여기 있네요. 46쪽에부터 시작해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교과서가 일단 저는 이게 끝인지 알았더니만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 한번 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자, 고학년과 저학년의 운동장 사용. 이런 문제 꽤 있죠. 자, 점심 식사 후에 이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 말고 이 학교에서는 운동장 사용 문제가 이제 문제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학년과 저학년 간에 약간 분쟁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학급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고학년과 저학년의 운동장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따로 하자. 그렇죠? 그래서 한 학생이 고학년과 저학년 운동장 사용을 반씩, 2분의 1씩 하자 합니다. 고학년 반, 저학년 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반반씩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점심 먹고서 만약에 40분간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20분은 고학년, 20분은 저학년을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방법을 제시했고, 자, 두 번째 학생은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에서 이제 월요일은 뭐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뭐 2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자. 이러니 어떡하죠? 이렇게 했고, 세 번째 학생은 운동장에서 구역을 나누어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는 시간을 나눴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동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반을 딱 나눠서 여기는 고학년, 여기는 저학년 사용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각각마다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장점이겠지만, 사실은 단점도 있습니다. 보세요. 자, 고학년과 저학년 운동장 사용하자. 자, 이게 20분씩 나눴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단점이 있고. 이거는 학년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학년들은 6학년 할 때는 다른 학년들은 아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이 된 거. 이게 또 뭔가 안 맞고. 자, 세 번째, 운동장 구분 나눠서 한다. 축구는 못하죠, 축구는 불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 원칙을 이제 따라야겠죠. 그래서 이제 학급 회의에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1, 2, 3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을 정했다 하면은 자, 이 2번을 가지고서 바로 전교 어린이 회의에 참석해야겠죠. 학급의 반장, 부반장, 지금은 뭐 회장, 부회장이라는데 반장, 부반장이 이제 전교 어린이회를 참석해서 이 안건을 제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다수결 원칙을 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자, 다수결의 원칙은 항상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유명한 사람인데 가장 했던 말 중에 뭐냐면은 내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고대 철학자죠.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조금 열심히 좀 생활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뭐 그렇게 해라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은 이때가 기원전 399년이에요. 이 기원전이란 말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399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사회가 그렇습니까? 뭐 사회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런데 만약에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내 자신을 알라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 굉장히 좋아했어요. 와, 뭐 이런 철학자가 생겼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냐 해서 막 쫓아다녔어요. 막 그러니까 나라에서 좋아할게 안 좋아할게요. 당연히 안 좋아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란 나라에서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법정에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이때 배심원 제도네요. 대단하네요. 배심원 501명 중에서 360명이 사형. 왜 사형이라고 했냐면은 이제 젊은이들을 이렇게 선동했다 그런 죄로. 뭐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닌데 정치인인데 그렇게 이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형이라 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다수결 원칙으로 사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때 이제 도망칠 수 있었지만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이럴 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갈릴레오 갈릴레이. 우리나라 말하면 갈릴레이 하는데 이름은 갈릴레이, 성이 갈릴레오죠. 갈릴레이가 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어요. 이 과학식은 아닌데 자, 천동설은 뭐냐면은 이게 지구예요, 지구. 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이나 달이나 지 빼고 목토, 천해, 명은 이제 빠져나갔죠. 자, 수금, 화, 목토, 천해. 이, 이, 뭐랄까, 이 태양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천동설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천동설이 믿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지구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탈리아의 과학자예요. 과학자가 이제 밤에 망원경을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천동설일 때 어떤 별과 어떤 별이 이게 교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교차가 되지? 이럴 수 없는데 하니까 차라리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 때, 지구나 수금지와 목도 천해가 이렇게 돌 때 이게 교차가 생기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갈릴레이가.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이거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지구가 도는 거다. 그때 받아들이지가 않았겠죠. 이때도 또 그랬습니다. 또 이제 또 불려갔어요. 또 법정에 서가지고서 너 한 번만 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은 너한테도 역시 소크라테스처럼 사형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 갈릴레이가 어떻게 했나요? 죽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잘못 봤다 하면서 이제 그 법정을 나옵니다. 터벅터벅 나오면서 목숨은 살았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했죠. 유명한 말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만약에 적용할 경우에는 갈릴레이도 이제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이때도 그렇죠?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한 사람입니다. 갈릴레이가 이제 죽은 다음에 360년 후에 끝내는 이게 인정이 돼요. 지금의 학설이. 그러니까 얼마나 360년간은 계속 이거를 믿은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다. 자,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쓸 때도 있지만 쓸 때가 있고 또
안 쓸 때도 있다. 과학이나 뭐 이런 데는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도 우리는 항상 존중해야 한다. 그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교과서 문제가 있는데 교과서 49쪽을 펴주세요. 해서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우리 학교의 문제점 해결해 보기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우리 학교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든 별로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 이건 쌤 그냥 예입니다. 예이니까 이걸 써도 되고 여러분들 생각했던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교과서 예니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저번에 보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어느 학년이 먼저 밥을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선생님 글씨를 보고서 좀 또박또박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렵네요. 자,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과 그 까닭이 무엇인지 써봅시다. 이게 그렇게 글씨체가 어려워요. 자, 해결 방안은 아까 전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먼저 먹는다. 자, 그렇죠. 이거 괜찮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까닭은 그래야 모든 학년이 공평하다. 학년이 공평하다.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치?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까닭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그렇죠? 더 예쁘게 써야 되는데 글씨가 더 막 엉망이 되네요. 그다음 3번 모든 친구들과 각자 생각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보고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써봅시다. 우리 아까 전에도 약간 그렇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었죠. 자,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가 나는 빼놓을게. 나는 여러 군데 써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지원이라는 학생은 아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이 일주일씩 돌아가며 먹습니다. 운동장 사용 문제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장점이 있겠죠. 장점은 일단 이렇게 하면은 혼란스럽지 않다. 않죠? 자, 그런데 이게 단점이죠. 단점은 이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학년과 고학년 안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과연 어떤 불만이 생길까요? 불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과서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해결 방안과 그거에 따른 장점과 단점 한번 써보세요. 이따가 써보고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모든 친구들과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인지 토의해 봅시다. 그리고 선택한 까닭은 무엇인지 써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여러분 의견을 쓰세요. 여기다가. 그죠? 그게 좋겠죠? 원래 교과서에서는 요 지원이 의견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 의견이 맞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여러분 의견이 더 좋다면은 적어주세요. 만약 여러분 의견이 없다면은 지원이 의견을 써주세요. 지원 의견이 뭐냐면은 저학년과 고학년이 일주일씩 돌아가며 먼저 먹는다. 자, 이러면 되겠죠? 자, 오늘 학습 어땠습니까? 잘 들었나요? 그 어떤 학생이 이제 선생님 글씨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선생님도 오늘 써보니까 그 학생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글씨가 잘 안 되네요.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가요? 하여튼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렇게 글씨를 못 썼지만 뭐 여러분들의 글씨는 예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공부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